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조원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구분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보면은 원룸에서 많이들 지내시죠? 요즘 원룸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원룸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중개해서 복비를 받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원룸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들 중에서 중개보조원을 엄청나게 많이 고용한 다음에 마치 중개보조사들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사회초년생 분들이 보면은 부동산에 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인중개사랑 중개보조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게 중개보조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뉘앙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꼭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사인지 구분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 오해해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업무는 할 수가 없고 그저 뭐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보여주는 일이나 아니면은 사무소 손님을 접객하는 일, 그러니까 뭐 바카스 한 잔 까주고 손님들 오면은 말이나 좀 도란도란 걸어주고 하는 정도의 일만 할 수 있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공인중개사의 핵심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국가공인 시험을 보죠. 고시를 보고서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은 국가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 중개보조원은 4시간의 직무 교육만 받으면은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보조원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은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이상한 뉘앙스로 사람을 살짝 속여가면서 그냥 마치 자기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과는 절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부동산 계약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손님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저희 지금 공인중개사분이 저희 그 사무실 공인중개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인감이랑 도장이랑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매매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고서는 막 매매계약서를 중개보조원이 작성하는 거를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 그렇게 됐다고 쳐봐요. 근데 만약에 그 부동산이 좀 문제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소비자가 이제 따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 아니면 부동산 계약한 게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막 연락을 합니다. 이거 내가 계약한 거 저거 부동산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계약을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발뺌하는 거죠. 나는 그거 내가 도장 찍은 거 아니야. 그거 내 그 밑에 있는 중개보조원이 그냥 찍은 거라서 나는 그거 책임질 필요가 없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 중개보조원 잘못이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이러면서 확 내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아니면은 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개보조원이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전세 이중계약 사기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자, 전세 이중계약 사기가 뭐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전세 이중계약 사기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집주인이랑 세입자를 모두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세히 상황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디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매물을 보고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월세 세입자가 부동산에 찾아왔는데 그 매물을 올린 집주인이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계약을 빨리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갈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집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월세 세입자 지금 한 분 찾아왔는데 제가 대리해서 매매계약 대신 해줄게요.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해주고 나중에 결과 알려줄게요. 이러면은 이제 집주인이 알겠습니다. 계약 잘하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집주인한테는 자기가 대리해가지고 계약을 잘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세입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 집 괜찮죠? 이러면서 뭐 말 몇 마디 건 다음에, 자, 이 집만큼 전세 가격 저렴한 곳 없다. 그럼 빨리 계약해라. 그리고 집주인이 바빠서 제가 대신 계약서 써드리겠다. 이러면은 이제 세입자는 오케이, 뭐 좋은 조건이니까 얼른 전세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뭐라 그랬죠? 아까 집주인한테는 이 사기꾼이 지금 우리 부동산에 월세 세입자 찾아와가지고 월세 계약을 대신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사기꾼이 세입자랑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전세 계약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집만큼 전세 가격 저렴한 곳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집주인한테는 월세 세입자 찾아와서 월세 계약한다고 해놓고서는 세입자랑은 전세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꾼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주로 이런 전세 이중계약 사기에 를 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기꾼은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직접 받아요. 자기 통장으로. 그런 다음에 2달에서 4달 동안 그 자기가 대신 대리 계약해줬던 집주인한테 월세가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처럼 돈을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자기가 월세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죠. 대리 계약해가지고. 근데 이제 세입자는 지금 전세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서 세입자한테 전세자금을, 그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조금씩 월세처럼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해자를 한 명만 모을까요? 아니죠. 피해자를 더 많이 모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중계약 사기를 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피해자한테 같은 방식으로 이중계약 사기를 친 다음에 충분히 피해 자금이 쌓이면은 이제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망을 칩니다. 이거를 바로 전세 이중계약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한쪽은 월세 계약으로 알고 있고 한쪽은 전세 계약으로 알고 있는 이중계약이 된 사기인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월세를 잘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월세가 안 들어와. 그래서 월세가 안 들어오지? 그러면서 세입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번 달 월세 안 내세요? 이러고. 그러면 세입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월세라뇨? 저는 전세 계약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월세를 왜 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중개사분이 저번에 대리 계약 해줬잖아요. 그 월세 계약한 거, 월세 계약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월세 내야지. 빨리 이번 달 월세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입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엥? 저는 전세 계약서 가지고 있는데 무슨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서로 계약서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본인들을 중개해준 중개인한테 연락을 해보지만은 당연히 돈을 먹고 튀었으니까 연락이 되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났다. 돈을 날렸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큰일 나는 거는 세입자가 큰일 나는 거죠. 자기 전세 보증금을 다 날렸으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하는데 중개인이 이거 제가 그 집주인분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대리해서 대신 계약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꼭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주인이 알고 있는 거랑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연락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전세 계약 들어가고 있는데 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은 집주인이 그거 월세 계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서로 정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게 사기가 들통이 나겠죠. 근데 이런 연락조차 서로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중개인의 말만 믿고서는 계약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사기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인이 집주인 대신 계약한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전세 사기와 달리 이런 이중계약 사기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직접 사기를 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빌런이 누구였어요? 그 어떤 빌라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건물주나 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최고 빌런들이었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빌런들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몇 년 동안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 국가고시를 보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겠어. 그래서 그런 매몰 비용이나 공부하는데 든 기회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 공부하는데 이제 애를 쓴 공인중개사보다는 4시간만 수업 들으면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이중계약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몰 비용이 없는 분들이 4시간만 수업 들으면 되니까 그냥 먹고 째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고, 뭐 이제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매몰 비용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공부하는데 시간도 들였고 돈도 들였고 했으니까 고작 내가 이것 때문에 사기치고서는 도망가려고 하겠어? 이러면서 좀 사기를 덜 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됐든 중개보조원이 됐든 중개인이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원룸촌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은 막 엄청 생긴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부동산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막 점심시간에 어디서 밥 먹고 나와가지고 막 몇십 명이서 진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20대 초반, 중반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 담배 피면서 막 깔깔깔깔 거리다가 막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다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그냥 부동산에 가서 나를 접객해주는 사람들이 다 공인중개사겠지, 뉘앙스 보면은 뭔가 전문적이고 말 잘하는 거 보니까 공인중개사겠지, 이렇게 어림짐작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인 줄 알고 그 사람들과 매매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진짜 그 삐까뻔쩍한 생긴 지 얼마 안 된 부동산들에 엄청 젊은 사람들 많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짜 사기 사건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은 무한정 고용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중개보조원 상한제라고 해가지고 한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인원의 한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강남의 어떤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이 57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이 그냥 손님 접객 정도인데 57명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좀 약간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나긴 합니다. 막 이런 데서 이제 저희 중개사님이 바쁘셔가지고 뭐 매매계약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감으로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자기가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일부를 좀 가져가는 경우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좋진 않습니다, 이런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이 많아 보이는 부동산 가면은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몇 개만 알려드리면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접객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매한 뉘앙스로 애매한 전문적인 막 용어 써가면서 이렇게 막 마치 자기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중개보조원이 직접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특히 어디? 대학가 원룸촌에서요. 자, 그러면은 그냥 조심만 하라 그러면은 뭐 도움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정보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뭐 나 어디 땡땡 부동산 실장입니다 이러면서 명함을 주는 그분이 과연 공인중개사일지 중개보조원일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메인 화면에 있어요.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화면을 따와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자, 여기 부동산 서비스에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중개사와 보조원을 검색할 수 있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놓고 검색을 하면은 날 지금 도와주고 있는 분이 중개사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검색해봤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보조원인 걸로 떴다. 근데 막 이 사람이 자기가 매매계약서 작성한다고 한다 이러면은 왠지 안 좋으니까 최대한 계약을 안 하거나 도망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잘 구분해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자 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